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가려움도 없고 어떤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혈관 안에선 끈적한 지방 입자들이 벽에 달라붙어 길을 좁히고 혈액의 흐름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콜레스테롤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콜레스테롤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가속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영상 마지막에서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몸이 바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혈액 속에는 지질 단백질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는데 이 중 LDL은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LDL이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마치 작은 트럭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혈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찌꺼기가 쌓이고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체중이 정상이고 운동을 하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콜레스테롤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혈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콜레스테롤 관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변화의 첫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수치로만 생각하지만 최근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식단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발적인 심혈관 사건을 빠르게 앞당기는 침묵의 가속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체중이 정상이고 매일 걷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험 수치의 LDL을 가진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검사를 하기 전까지 자신이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로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 양이 과도해질 때입니다. LDL을 작은 운송 차량에 비유하자면 차량이 적당할 때는 질서 있게 움직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부딪히고 정체가 생기며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찌꺼기들이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HDL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HDL은 혈관 곳곳에 흐진 남은 콜레스테롤을 회수해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청소팀과 같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LDL은 늘어나고 HDL은 줄어들면서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쌓인 식습관,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결과로 서서히 형성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기적인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두 번째 열쇠가 됩니다. 콜레스테롤 문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30대와 4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수십 년 뒤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거의 그대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시절부터 혈관 속 변화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식습관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불규칙한 생활, 정신적 긴장은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혈관은 회복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은 LDL과 HDL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관 내벽을 점점 더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로 바꿉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지방 섭취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 안의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 장 건강 상태, 그리고 음식의 질까지 모두가 콜레스테롤 처리 방식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줄이고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시스템 전체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숫자를 억지로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빠르게 개선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모든 문제가 지방 섭취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몸속 염증 상태, 인슐린 반응, 장내 환경,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끊고 계란을 피했는데도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몸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특정한 자연식품들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혈관 환경 자체를 개선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LDL을 낮추고 어떤 음식은 HDL을 높이며 또 어떤 음식은 이미 형성된 플라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화는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몸의 생리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심은 무엇을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접근이 약물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단에 특정 식품을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저용량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개선이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 중심이 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참아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콜레스테롤 관리는 갑자기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변화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완두콩과 같은 콩류입니다. 이 식품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유행하는 슈퍼푸드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몸속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일을 조용히 해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전 소화 과정의 가장 앞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콩류의 핵심은 수용성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섬유가 이것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간은 다시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LDL 수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는 작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매우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콩류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려는 신호를 받습니다. 콩류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눌러주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콩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은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 속도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이런 장점이 쉽게 사라집니다. 기름에 볶거나 무거운 소스를 잔뜩 더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거나 압력조리 또는 향신료를 활용한 부드러운 조리입니다. 강황, 커민, 마늘, 생강처럼 염증을 줄이는 향신료를 함께 사용하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른 콩을 미리 불려 조리하면 소화 부담도 줄어들어 꾸준히 먹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붉은 고기 식사를 콩 기반 식사로 일주일에 4번 정도만 바꿔도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수치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다음 단계에 더 강력한 변화로 이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름과 열입니다. 기름을 연기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고 이때 생성되는 산화지질은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며 LDL 콜레스테롤을 더 공격적인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은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외식이나 길거리 음식에서 흔히 쓰이는 재사용 기름에는 이미 산화된 지방과 독성 부산물이 축적되어 있고 이것들은 체내의 염증 반응을 키우고 플라크 형성을 빠르게 촉진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가볍게 익혀 먹을 때와 튀겨 먹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조리법 하나로 콜레스테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음식을 태우지 않고 탄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며 기름을 과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볶아야 한다면 안정적인 기름을 소량 사용하고 센 불보다는 중불 이하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안에서는 매일매일 누적된 손상을 줄여주는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몸은 서서히 회복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입자도 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다음 음식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수용성 섬유의 대표 주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많은 연구에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순히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는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너무 많이 연구되어서 여러 나라의 보건기관이 귀리 포장지에 공식적인 심장 건강 문구를 허용할 정도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끈적한 층을 형성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물리적으로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물질들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간은 부족해진 담즙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문제의 원인을 흡수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귀리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그 결과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양도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약 3g의 베타글루칸만 섭취해도 LDL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질 수 있는데 이 양은 제대로 조리한 귀리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달콤한 즉석 귀리나 가양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섬유 구조가 파괴되어 있고 당분이 많아 오히려 콜레스테롤 관리에 불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스틸컷 귀리나 전통 롤드 귀리입니다. 물이나 저지방 우유로 조리하고 과일, 견과류, 씨앗을 곁들이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계피나 아마씨를 추가하면 인슐린 감수성과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귀리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혈당과 식욕을 안정시키면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하루 전체의 지질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기본을 다져놓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지방을 활용해 콜레스테롤 균형을 바꾸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음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학은 지방의 양이 아니라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으로 쉐.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도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견과류에는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비슷해 장에서 흡수 자리를 경쟁적으로 차지합니다. 그 결과 실제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견과류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LDL 입자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는 위험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심코 계속 집어먹는 간식이 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콜레스테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생견과나 소금이 거의 없는 건조 로스팅 제품입니다. 꿀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해 장점을 상쇄합니다. 호두는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는 꾸준히 섭취했을 때 LDL 감소 효과가 잘 입증되어 있으며 가공 간식 대신 아몬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귀리 같은 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작용 기전이 겹쳐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더 커집니다. 연구들은 반복해서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이 더 많아도 심장질환 위험은 오히려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몸에 신호를 보내느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다음 음식이 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몸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용을 하는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송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섬유처럼 흡수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콜레스테롤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개선하며 LDL 입자의 크기와 행동을 변화시켜 덜 위험한 형태로 만듭니다. 오메가3의 진짜 힘은 염증 조절에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콜레스테롤이 플라크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몸속에서 불을 끄는 소화기처럼 작용해 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공격적으로 자극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실제 심혈관 위험은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리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는 파괴되고 산화된 지방이 추가되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기, 찌기, 오븐 조리 또는 낮은 온도에서 가볍게 팬조리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소량 사용하고 레몬, 마늘, 허브, 채소를 곁들이면 항산화 보호 효과가 더해집니다. 신선한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통조림 정어나 연어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낮아 꾸준히 실천하기 쉽습니다. 붉은 고기 식사를 등푸른 생선으로 일주일에 2번만 바꿔도 몇 달 안에 지질 수치의 개선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함보다 반복이 중요하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거의 핵심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식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경로를 하나로 묶어 몸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1번으로 불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하나의 기적 같은 음식이 아니라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너무 강력해서 전 세계 임상 영양 가이드라인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식물성 스테롤은 채소, 통곡물, 씨앗, 콩류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으로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비슷해 장에서 흡수 자체를 차단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올 기회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더해지면 이중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베타글루칸은 이미 들어온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하고 식물성 스테롤은 새로운 콜레스테롤의 진입을 막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LDL 수치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떨어지면서도 HDL은 유지됩니다.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점은 속도였습니다. 단 4주 만에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고 이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귀리를 물이나 저지방 우유로 끓이고 여기에 베리류, 간 아마씨, 견과류를 더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 콩류, 통곡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보충제보다 이런 자연식품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고 조화로운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반복이 핵심이고 이 반복이 혈관 환경을 서서히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스트레스, 움직임, 수면 리듬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잠깐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내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자주 움직이고 잠을 지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생활 리듬이 만들어질 때 음식의 힘은 극대화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혈관의 기능은 수치보다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고 위험은 이미 그 단계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몇 주 뒤 검사 결과보다 먼저 몸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좋아요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내용을 닿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에 근거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